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준 국어학원 풍문고 2학년 문학 온라인 설명회를 맡은 박재혁 강사입니다. 중간고사 개강은 3월 8일 오후 2시에 시작하고요. 총 8회로 걸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저는 이제 풍문고 1, 2학년 이 내신 전담 강사로 이제 쭉 수업을 하고 있고,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모든 학교들 거의 다 수업을 해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 벌써 제가 7년차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내용 말씀드리면서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설명 전에 이제 대다수의 설명에서 아마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고2가 되면 아이들이 약간 좀 힘이 좀 빠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성적이 고1 때 아주 좋았다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내신이 안 된 학생들일 경우는 약간 좀 의지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관리 부분은 당연히 학원에서 제가 책임질 부분인데, 이 학생의 의지가 반드시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의지라는 거는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물론 충분히 의지를 이제 유발시키는 연습을 하겠지만 학생 본인이 우선 가져야 돼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이제 임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이 곧 수능입니다. 특히 이제 풍문고 같은 경우는 익히 아시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좀 높은 게 많고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좀 시험 범위가 교과서 중심이기도 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좀 수능과 연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고 학교 내신 자체를 충실히 할 때 그것이 곧 수능에 대한 학습의 힘을 키운다. 요걸 좀 꼭 먼저 명심하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풍문고 문학 작년 시험지 기준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우선 1학기 이제 중간고사, 이제 1학기 기말고사만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 보통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범위가 적다, 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 1단원 전체였는데, 그 1단원에 있는 작품이 4개예요. 그럼 4개의 작품에다가 2단원에 있는 이제 고전소설, 이춘풍전이라는 소설이 합쳐져서 5개의 작품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얼핏 볼 때는 범위가 적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학교 부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도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외부 작품을 이제 보기로도 내고 심지어 이제 지문에 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1 때도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고2 문학이 좀 더 서술형이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또 보면 제가 잘 넣었지만, 이제 문제 자체에 그 어떤 의도 파악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약수령이라서요, 쓰는 이제 글자 분량도 많은 경우는 50자 내외, 이렇게 쓰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실제 문항수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체감 난이도는 항상 상입니다. 그래서 풍문고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볼 때 시험의 난이도가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이들 항상 이제 시험 끝나고 물어보면은 다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교과서 중심이긴 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흐름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반드시 낯선 작품을 함께 출제한다. 그래서 학원들이 이제 대비해 줄 만한 작품들이 아닌, 정말, 거의 그 최신의, 어떤 현대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고난도 서술형, 6문항 정도가 있는데, 6문항에서 3문항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 어떤 학습 활동이나, 출제 포인트를 갖고 냅니다. 근데 다른 또 한 3문항 정도는 어떤 한 구절에서 뭘 뽑아서 좀 낯선 보기와 함께 결합해서 이제 어떤 그런 작성하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서술형 대비가 사실은 1등급을 어떤 가른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문에만 나오지 않고 외부 작품이 보기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간 압박을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 압박을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강의가 아니죠. 그래서 강의도 물론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업 시작 전에 이 복습 테스트를 치르게 합니다. 이 복습 테스트를 수업 전에 먼저 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각 방지죠.
지각하는 걸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20분, 25분으로 한 미니 테스트를 보면은 늦게 온 학생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 짧은 시간 동안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방지하는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전에 먼저 시험을 보면 이제 그 시험 결과를 채점을 하고 시험 결과를 토대로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테스트에 대한 어떤 개인 피드백을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시험 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원활할 수가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항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배치를 실제 학교 시험의 시간 압박을 느끼게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7번의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첫 주는 이제 없죠. 네. 첫 주는 이제 개강이라서 수업만 진행되니까 그 뒤부터 계속 진행되는 이런 시험을 토대로 시간 압박에 대해 좀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문항 스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형 문제라 그러죠. 어떤 작품의 어떤 지엽적인 내용들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낯선 작품을 토대로 해서 비교 감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스틱의 수능형 문제도 이제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보려면 이제 뭐 여러 개를 다 보면 좋은데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서술형의 실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문제만 뽑아왔는데, 작년에 이제 주관식 1번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현대시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현대시 지문에 있는 한 시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기가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예, 보기. 이 문태준의 맨발이라는 시인데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시죠. 그래서 요런 시를 같이 놓고는, 지문에 있는 시어와 그 다음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개조개라는 이 시어에 밑줄 쳐 있는데, 요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네, 사실 여기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써야만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요 아래에 보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과 연계하여 5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50자 이내로 쓴다는 거는 전혀 안 써본 학생들한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작년에 해봤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주관식 문제를 테스트에 반영해서 내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로 남학생들이, 이제 일부 남학생들이 아예 못 씁니다. 그러니까 쓰려고조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내는지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선 쓰게 하고 그 아이가 계속 그걸 수정해 가면서 답에 가깝게 그렇게 가는 어떤 작업을 강사가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 옆에 있는 주관식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얼핏 볼 때는 1번보다는 좀 문항의 길이가 짧아 보이긴 해도 지금 조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 왼쪽보다 조건이 5개나 있죠. 심지어 이제 마지막 보시면 조건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5가지를 다 채워가면서 쓰는 거고,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점수를 토대로 해서 다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이제 감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별을 위한 어떤 차원의 이제 그런 출제 구조 같은데, 이런 식의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편차가 있지만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사실은 국어 시간에 문학 외에 다른 것도 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고요. 그래서 개념어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작품에 대한 내용은 압니다. 왜냐면 학원 과제를 좀 풀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의 의도를 좀 파악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아이의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뭐 사고의 과정, 이런 거에 오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좀 잡아내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최적화 문제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많은 문제들을 뭐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풍문고 유형에 맞는 문제들로만 구성된 이제 그런 과제를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요걸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술형 계속 강조한 서술형은 잘 강의가 안 돼요. 네. 강의로서 답이 이거야 하고 따라 적으라는 식의 수업은 아이의 어떤 실력을 늘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 대면 첨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주말에 오다 보니까 뭐 타학원으로 이동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중에 카톡이나 문자로도 제가 계속 체크해서 모범 답안을 채워가는 과정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작년 한 1년 정도에 문학을 풍문고는 2학기까지 쭉 가요. 그래서 이 신사고 교과서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대충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상세는 안 나오고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아까 말씀드린 작품들 5개 나왔고요. 이제 갈래는 여러 갈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는 이제 학습활동의 어떤 그 모범 답안을 좀 충실히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했었고, 전반적으로 뭐 엄청 내용적으로 어려운 작품들은 없었는데, 이제 2학년 풍문고 시험을 처음 맞이한 거니까 아이들이 역시 서술형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좀 힘들어했던 이제 그런 시험이었었고요. 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 약간 학교가 어떤 문학의 한 갈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현대시가 좀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시가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로는 이제 세안도라는 현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포의 기억, 이런 시가 있었는데, 다 지문에 외부 작품을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안도라는 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시인들이 쓴 세안도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묶어갖고 내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 프린트 작품들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현대시에 좀 주안을 둔 이제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고전시가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이제 좀 들어보셨죠? 송미인곡, 이 정철의 송미인곡인데, 요것도 이제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을, 정읍사라는 작품을 함께 포함해서 좀 깊이 있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외부 작품들이 슬슬 늘어나는 시기가 요 기말고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반대죠. 이제 고전시가로 좀 넘어갑니다. 이게 단원으로 말하면 이제 3단원 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좀 더 강화해서 이제 고전시가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시와 조금 차이는, 고전시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학사적 의, 뭐 예를 들면 향가, 이럴 때 향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도 같이 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학습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은 이제 암기할 것들을 잘 해놓으면, 네, 좀 괜찮죠. 그래서 1학기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계속 같은 말인데 늘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교과서를 토대로 출제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학기 기말고사까지인데,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비중을 뭐 조금 말하긴 뭐하지만 고전 산문 쪽이 좀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거의 소설이, 이제 물론 동산탈춤은 이제 극문학이긴 한데요, 좀 이제 긴 산문문학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고, 오히려 이제 이쪽의 마지막 시험이 좀 더 어려웠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는 이제 일부가 실려 있죠. 소설의 일부가 실려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부교재를 통해서 그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이 아닌 그 작품의 이제 중요 지문까지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전체 내용의 흐름까지 파악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요. 치밀하게 끈끈하게, 네, 이제 제 모토인데 요 이제 프로그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 7단계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이제 수업 전에, 그러니까 시작 전이죠. 상담 카드를 제가 쓰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이제 국어 학습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그 아이들이 뭐 국어 학습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막상 카드 쓰려면 자세하게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요.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카드를 쓰게 하고요. 이제 수업 전에는 과제 검사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제 과제 검사하고 앉으면 바로 그 시작하는 시간과 동시에 먼저 시험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먼저 시험을 봐야만 지각도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결과를 제가 중간에 취합해서 수업 종료 후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네, 좀 길면 25분 정도 좀 미니 시험을 계속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진행되죠. 강의는 뭐 당연히, 네, 충실하게 잘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테스트 피드백이라 해서 테스트 결과를 갖고 와서 다 나눠줍니다. 답안지를. 그러면 제가 이제 오답 노트를 뒤에 넣어놔요. 그래서 시험지 뒤에 오답 노트를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시키는데, 요게 이제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에 체크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주중에 이제 그 체크는 물론이거니와
약간 좀 이제 뭔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주중에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제 학생과 이제 1대1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뭐 학습에 대한 거를 뭐 제가 거꾸로 물어보는 식으로. 그 제일 좋은 게 그거죠. 먼저 제가 물어보고 아이가 그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가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답을 할 수 있게끔까지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걸 진행할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단거나 직전 대비 1등급 노트를 제공합니다. 이게 뭐 공부의 기본이니까 아시겠지만 마지막 시험 전에는 슬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만해도 이걸 좀 슬림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제공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자, 수업 전, 중, 후를 책임진다. 너무 거창한 말인데, 사실 수업 전은 제가 책임을 충분히 질 수는 없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경쾌한 강의, 저는 이제 뭐 지루하게는 안 합니다. 강의를. 그래서 아이들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쾌한 강의 기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최적화된 자료와 문제를 매주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수업 중이죠. 수업 중이니까 이제 수업 전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보니까 결국 아이들의 일주일의 어떤 그 국어에 대한 공부 흐름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수업 시간의 태도와 테스트 결과밖에 없죠. 과제 이행도와. 그래서 그걸 갖고서 학습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 보고를 제가 해서 그 분석 보고서를 2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들께 직접 제가 안내하고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아이의 어떤 흐름을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최적화 자료 예시는 이제 잠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주 교재로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간에 보시면 오답 노트라는 거, 이거 시험지 뒤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붙여놔서 아이가 이제 문항 번호 쓰고 틀린 이유를 체크해보고 그 틀린 이유에 대한 그 사고 과정을 좀 메모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걸 쓰는 것보다 본인이 왜 틀렸는지, 그 의도를 놓쳤는지, 뭐 선택지의 진술을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걸 체크하게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 전에 이제 쭉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이유로 많이 틀렸구나까지 파악이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좀 교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요걸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이제 학보다 습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학원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한 말씀으로 학과 습의 비중이 뭐가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습이죠. 학은 기본이고, 이걸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학보다 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서 할 예정이고, 학생 상담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오답 노트 개별 체크, 습관 형성은 사실 제가 뭐 아이의 습관을 다 바꿔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이 3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어떤 그런 좀 저 케어 분위기를 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사담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그런 느슨한 그런 그 공부할 때 좀 힘빨 이런 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지나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 과정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대충 읽거나 그냥 선택지를 그냥 좀 이렇게 뭉퉁그려 읽는 이런 습관이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내신에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책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는 높게, 요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100점으로 한 학생은 열심히 했을 때 그게 못 이루어져도 90은 가요. 근데 애초에 목표를 80으로 한 학생은 다 이뤘다 해도 8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고 뭐 조건도 까다롭고 이렇다 하더라도 첫 시험에 임할 때의 자세는 목표는 높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수업 틈틈이 얘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결국은 아이의 어떤 의지와 저의 노력과 함께 이제 좋은 결실을 맺게끔 제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